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산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정도 산행을 못했거든요. 눈하고 비하고 섞여서 온 게 한 2-3일, 그럼 차가 수리할 게 좀 있어서 한 2-3일,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일주일이 싹 다 가버렸습니다. 하루 정도는 금요일 황구가 몸 풀려고 한번 간단하게 산행을 했는데 영상은 업로드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영상하고 같이 해서 분량을 좀 맞춰서 올릴까 싶어서 놔뒀고, 이제 이번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27일인데 수요일 되어서 이번주에 첫번째 산행을 갑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계속 한 5일 정도 연속 산행을 달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곳도 가고 답사도 가서 체험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37분이고요 일몰은 17시 16분입니다 이제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개미 눈물만큼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을 왔습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수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계곡이 휘몰아치는 협곡인데, 이 아래 절벽, 이 상층부 절벽, 저 위에 절벽, 이렇게 절벽이 한 3군데가 있거든요. 한국도 처음 오는 장소입니다. 한번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추워도 산에는 가야 됩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아래, 계곡 아래쪽에 휘몰아치는 이 아래쪽부터 한번 대충 살펴보고, 산 위로, 저 위로 절벽이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데 아직 이 아래쪽에 도라지 삭대나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날씨가 풀렸다 해도 아직은 살살합니다. 아침에는 뭐 영하 한 5, 6도까지 내려오거든요. 땅이 아직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땅이 아직 수분이 있고 습기도 아직 다 걸어 있습니다. 이제 저 위쪽에 절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이 아래쪽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걸쳐있는 삭대 보고, 삭대가 있나 살펴보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로프 탈 자리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벽이 나쁘진 않는데 생각보다 절벽이 그래 크게 나오지는 않네요. 한 10m 정도에 나오는데 아직 뭐 도라지가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지금 부처선이 개 부처선이거든요. 부처선이 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듬성듬성 도라지가 앉을 만한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구간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쪽을 로프 타고 살펴봐야 되는데 황구가 지금 이 절벽 아래쪽부터 올라와가 이 옆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밑에 떨어지거나 날리는 삭대가 없더라고요. 지금 위에서도 안 보입니다. 자리는 괜찮은데 로프를 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절벽은 괜찮은데 밑에 벌통 나는 자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간 흔적들은 있습니다. 건너편에 회양나무 있는 절벽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 이쪽에는 도라지 삭대가 안 보입니다. 자, 아까 저 건너편 절벽에 있다가 이 노간주나무, 그 회양나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닌데 바위가 좀 더 크고 경사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물론 뭐 이런 경사에도 도라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은 보이진 않습니다. 왔는 김에 대충 또 살펴볼게요. 지금 오전에 아까 올라갔던 한 2곳 정도는 꽝 치고 일찍 내려와서 다음 산행지는 아니고 아까 그 차대는 장소 그 안쪽에 있는 협곡입니다. 보시죠. 저 중간 턱들이 꽤 좋거든요. 저 위에 난간도 좋고, 그런데 저 위에는 저 뒤편에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로프를 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이 자리도 꽤 좋아 보입니다. 일단 밑에서 대충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혹시나 떨어지거나 걸쳐있는 삭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다음에 와서 사는 계획을 한번 짜보든지 아니면
내년에 한번 와보든지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절벽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벽이 채석해가지고 원벽이 무너져 버렸으면 도라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모르겠는데 이 가에 이 자리는 원래 남아있던 그 자리처럼 돼 있고 보존돼 있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일단은 궁금하니까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저 중급에 나무가 지금 별로 구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중급에 저 참나무에다가 로프 연결해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도라지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지금 로프 걸 자리가 있고 저 건너편에 로프 건 큰 나무인데 저쪽도 자리가 괜찮거든요. 저거는 다음에 와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쪽만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드랑 팔짱안기를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턱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흙 있고 경사도 있고 이런 자리는 한 방 있었을 만한데 없습니다. 이 채색하면서 바위 다 실려 내려가 버렸을까요? 야, 자리는 꽤 좋은데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굵은 산나리 삭대들은 한 개씩 있거든요. 보이진 않네요.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저런 개부초선인 저런 턱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쪽 턱들도 괜찮고, 야, 여름에 한번 왔으면 이 도라지 꽃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정확하게 있다 없다 그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면서 여기 흙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를 한 20개 심고 올라갑니다. 이제 오전 산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12시거든요. 오후에 한 군데 더 살펴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유, 오랜만에 산행 왔는데 괜찮은 자리는 괜찮다 싶은데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오후에 산행을 한탕 더 왔습니다. 이 강이거든요. 강 쪽에 이 절벽입니다. 큰 절벽은 아닌데 높이가 한 10m에서 15m씩 절벽이 조금씩 나오는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를 다 세팅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벽들은 괜찮거든요. 턱도 괜찮고 이 소나무하고 이 섞여 있는데 이런데 이 부처선도 별로 없고 자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아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고요. 벽이 걱정사가 안 있더라도 이 턱 같은 게 잘 나오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한 번씩 좋은 도라지가 나오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거 한굴 건너가서 저 옆에 절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처음에 한 강 쪽에 한 두 군데 로프 타고 내려갔는데 도라지가 없길래 차 타고 한참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같은 강 쪽인데 다시 난간이 좋거든요. 절벽이 좋기 때문에 로프를 소나무하고 저 잡목에다 연결했습니다. 이 동네 별장처럼 지어놓은 사람이 인공폭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아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궁금해서 내려가 보는 거니까 여기 한번 내려가 보고 여기 폭포 건너편에도 턱이 좋거든요. 두 군데 정도 내려가 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자, 여기가 강이거든요. 이런 절벽에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하나 나올 만한데 이 바위도 이제 막 끓거지거든요. 이런데 진짜 하소나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나옵니다. 이런 곳에 진짜 100년 묵은 용, 진짜 조선 최고의 용이 딱 이런 자리에 자리 잡을 만한 장소인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천연폭포는 아닙니다. 사람이 저기 수돗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하여튼 지하수인지 수돗물 연결해 가지고 인공으로 물을 뿌리니까 이렇게 폭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날씨가 한낮에 따뜻하니까 이 고드름하고 이런 게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구가 이 폭포 옆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야, 황구는 이 폭포를 관심 없습니다. 진짜 이런 자리가 진짜 좋은데 황구가 저 강 건너편에 저기서 이 자리를 보고 찾아온 거거든요. 이 자리가 상당히 마음에 든 장소인데 도라지 삭대는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이 폭포 건너편에
저 자리가 한 자리 저 괜찮은 자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하나 더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제 항구간 올라왔습니다. 야, 자리 참 좋은데. 항구가 이 자리를 상당히 기대한 장소거든요. 이 보시죠. 이 다 낙석입니다.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이 바위 골 틈을 따라서 뿌리가 모양 잡으면서 진짜 멋있고 진짜 기물 도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공 오늘 이 장소로 온 겁니다. 황공 왔다간 영역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고 갑니다. 자, 이 폭포 저 건너편에 저 건너편 절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저 폭포 뒤편에 있다가 폭포 건너와서 이쪽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여름 되면 이쪽은 지금 가시덤불로 다 덮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런 자리도 없는 것은 아닌데 보이진 않습니다. 이 위에 극경사 바위 난간 이런 데도 괜찮은 자리인데 전혀 안 보이네요. 올라가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롭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철수할게요. 한낮 때니까 기온이 좀 오르길래 이거 내피 한 개만 딱 입었는데 한 개만 입으면 좀 살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는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낮인데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살살하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셋째 주죠. 셋째 주가 그 이틀 눈 오고 비 오고 강풍 터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산행을 못 갔고, 그리고 차가 좀 수리할 게 있어서 지금 농장 들어간다고 한 3일 정도 그래가지고 지난주는 거의 6일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루 정도 항구가 간단하게 산행했는데 영상은 찍어놨는데 분량이 좀 적어서 다른 영상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올릴까 싶어서 한번 해놨고, 영하 한 15도 16도에 산에 가면 진짜 칼바람이거든요. 15도에서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더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겨울 산행에서 뭐 눈 온다 비 온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체크해야 될 항목이 바람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기온은 거의 뭐 실온이 10도 같으면 체감 기온은 거의 15도에서 많이 불 때는 거의 20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는 곳하고 햇빛이 없는 곳도 기온차가 5도에서 10도 납니다. 양지바른 남쪽에서 햇빛을 볼 때는 만약에 영상 10도 같으면 음지로 돌아가 버리면, 음지로 햇빛이 안 나오는 곳에 돌아가서 바람이 터져버리면 거의 영하권에서 거의 영하 5도까지, 그러니까 10도에서 15도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겨울에 산행할 때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산행하시다가 또 쉴 때도 이 음지보다는 좀 햇빛이 있는 쪽에서 쉬어야만이 이 체온이 좀 빨리 회복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산행지가 지난주에 금요일날인가 산행 한번 했다가 답사차와 갖는 그 협곡속이거든요. 이곳에 상당히 기대하고 간 자리인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석장 뒤편에 또 오늘도 좋은 로프함 탄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 오후에 두탕째 갔는 데는 강 쪽에 강 쪽에 절벽인데 큰 절벽은 아니고 작은 절벽들이거든요. 원래는 산은 큰데 중간에 도로가 생겨가지고 이 절벽 산을 가로질러 버렸는, 많이 잘려버린 그런 곳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도라지가 없습니다. 그 별장처럼 지어놓으신 분이 그 수돗물 땡겨가지고 그 빙벽 폭포는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그 자연적으로 뭐 그래 만들지는 않아지겠죠. 물을 계속 위에서 푹푹푹 트니까 물이 얼고 얼어서 이렇게 빙벽 폭포를 만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겨울 산행에서는 벌써 지난주에 설악산에서 조난 등산 갔다가 등산객들 조난 당해가지고 2명이 사망했는데, 겨울 산행에서는 이 체온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되고, 특히 일기예보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기온이 터지면 특히 바람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기압 같은 게 오면 낮은 산에 눈이 만약에 10cm 같으면 고산지대에, 그리고 뭐 북쪽 방향이나 이런 데 가버리면 기온도 뭐 2배, 3배로 내려가 버리지만은 눈도 거의 한 3, 4배 이상 옵니다. 낮은 곳에 뭐 10cm 오면 먼 곳, 그 높은 산의 고산지대는 거의 뭐 한 50cm에서 1m까지 와버리거든요. 특히 설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고도지만은 고도도 뭐 해발 고도도 거의 뭐 1700 정도 되지만은 그 위도도 높잖아요. 위도도 저 강원도 골짜기이기 때문에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산에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온이 엄청 내려가고
눈바람 그리고 비바람, 눈도 엄청 오잖아요. 그런 곳을 산행하실 때는 벌써 갔다가 기온이 갑자기 급강해서 뭐 조난 당할 것 같으면 일찍 빨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가 있을 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쉘터 같은 거나 아니면 쉼터 같은 것을 벌써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119 신고해 놨으면 구조대가 내일쯤 온다 생각하고 일단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구가 그 유튜브 영상 오프닝 멘트 할 때 식량, 비상식량 그리고 물을 챙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식량이 있어야만이 또 버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찍 해 빠지기 전에 오늘 산을 못 날아갈 것 같다 싶으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등주 있고 좀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바위 밑이나 아니면 그런 쉘터 같은 걸 구축해 가지고 그 눈 폭풍이 오면 그 눈이 좀 안 맞은 마른 미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낙엽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조그만하게 모닥불 같은 거 하나 피워 가지고 그 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그 다음날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내가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도 차원돼 있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휴대폰도 최대한 그 불필요한 장비, 기능들은 다 끄고 그냥 휴대폰만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 휴대폰만 켜져 있으면 위성 그 데이터 연결만 되면 위성으로 수신해 가지고 GPS로 내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경험이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산행을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산행 가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주는 저번 주 산행 못했으니까 이번 주는 빡세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